오늘 내가 강의를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실기는 못 오겠다. 일어날 수가 없어. 기운이 없고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는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왔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할 수가 많이 없어서 내가 제목을 내고 그걸 내가 준 논문들이 있거든. 그걸 내가 여기다 지적을 할 테니까 그거 하고 내가 또 다른 걸 지적을 해서 그 중에서 읽고 거기에 대한 써머리를 하면서 자기의 소감을 써오도록 그렇게 학점을 정리하려고 해요. 게다가 올해 시간 가지고 강의를 어려워. 이제 요령만 내가 조금 얘기할까 해요. 이 동양과 서양의 종교, 철학, 그리고 윤리, 정치, 경제, 교육, 또 서양에만 자연과학이 있는 게 아니라 동양에도 자연과학이 있어요. 동양의 자연과학이 아주 고도로 발달한 거예요. 이 천문역법에 대해서 서양보다도 동양이 더 아주 성좌의 그 좌표, 성격, 이동 이게 대해서 자세히 써 있어. 그리고 이 지리에 관한, 이 풍토에 관한 그것도 기후, 그리고 책력, 봄에서 여름, 가을에서 겨울 돌아가서 봄에 따뜻하고 여름에 덥고 가을에 시원하고 겨울에 추워지는 24저도 절기도, 그리고 태음 돌아가는 거하고 태양 돌아가는 거, 태양, 달 돌아가는 거, 지구는 태양을 돌고 달은 지구를 도는데 그게 돌아가는데 서로 한 바퀴 돌아오려면은 어떻게 그것이 차이가 나고 그 차이를 메꿔서 이 가렌다, 역법을 만드는가, 그 윤달법, 그것이 일찍이 발달해서 벌써 4000년여 전에 동방에 발달한 거예요. 윤달 해제법, 그 계산법이. 그러니까 천문지리 역법에 대해서 동양이 수학에 있어서도 중나라 시대의 수학, 주패산경, 두루조자하고 볼패라는 패자하고 계산이라는 산자하고 경사병자, 주패산경이 있는데 거기에는 고등 수학이 다 있어. 개폐법이니 무슨 이 3차원의 수학이 다 그 속에 들었어. 놀래요. 그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걸 연구를 못해. 그리고 이 나침판 발견이라는 게 동양에서 먼저 했어. 나침판, 화약 만드는 거, 나침판, 그리고 이 지도에 관한 거, 이게 동양에 발달했어. 그것이 일찍이 서양에 건너가서 서양의 나침판을 가지고 또 우리의 이 동방의 학문을 가지고 화약을 만들고
배를 만들어가지고 아시아를 점령한 거예요. 그게 다 동양의 자연과학, 그런 천문, 이런 지구에 관한 지구학, 그리고 이 기후에 관한 거, 그리고 이 천문역법, 윤달법,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지금 적도와 황도에 관한 돌아가는 만남, 동방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서양과하고 지금 만나니까 서양이도 있고 동양이도 이렇게 만나서 지금 되니까 자연과학에서 이 자연의 물리적인 천문역법에 관한 우주물리학, 지구물리학, 그리고 해양물리학, 그리고 기후물리학,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이거를 사실은 동방 사람들이 연구를 안 해요. 그리고 지금 말하는 우리가 음식 먹는 거라든지 의학 발달, 동양의학이 굉장히 발달한 거예요. 지금 서양과학만 가지고들 얘기하는데 동양과학을 보면 말이야, 서양과학에서 상식으로 그 수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게 얼마든지 있어요. 한 동방에. 깜짝 놀래요. 응? 황제 내경이라든지 이 중국의 이 모든 의서가 말이야 굉장히 발달했어. 그 중에서도 한국의 의학이 더 애드밴스했어. 중국에는 동의수세보원 같은 게 없어요. 이재마의 사상의학 같은 게 중국에 없어. 우리나라에는 중국에 서양에 없는 게 있거든. 의학 하더라도 의학은 뭐냐? 사람은 병이 없으면 약을 안 줘. 건강한 사람이 약을 왜 먹어? 병 들으면 약을 먹어. 그런데 병에 대해서 그 병리를 알아서 그 병을 치료하는 약을 만들어서 양리가 병리를 가서 중화시켜서 병을 낫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의학이거든. 이제 해부 생리를 해가지고 병리학을 하고 양리학을 해가지고 그걸 치료하는 게 이제 의술인데, 이거 봐요. 이런 병이 걸렸단 말이야. 이게 감기 들려가지고 걸렸던지 뭐 콜레라가 걸렸는데 이 사람은 먹으니까 돼요. 이 사람은 먹으니까 말이야 저 병에 안 나. 대부분은 저거 났는데 이의차는 먹으면 저게 안 낫는다고. 그거 왜 그런가? 아니 병하고 약하고 해서 서로 상충되는 걸 중화시키면 병이 낫는 건데, 똑같은 병에 똑같은 약을 쓰는데 어떤 사람은 병이 낫고 어떤 사람은 병이 안 낫거든. 그거 왜 그런가? 동양에는 왜 그러냐 하면 양리가 있고 병리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두 가치에 대한 상충 중화시키는 논리인데, 동양에는 이 이치 논리가 아니라 삼치 논리요. 병이 있고 약이 있다. 그래서 여기 또 하나가 있어. 사람에 가진 생리가 있는데 그게 양인이 있고 음인이 있고, 양에도 태양인이 있고 소양인이 있고, 음에도 태음인이 있고 소음인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리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거든. 그래서 이 병이 이 약을 줘서 이 사람 행위하고 맞아야 이게 낫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 둘만 생각하고 요건 생각 안 했거든. 그게 사상의학이에요. 그런 건 서양에 없어요. 이 인체가 다르다는 거. 저 사람은 양인이다. 이 사람은 음인이다. 딱 갈라지는 거예요. 음인은 자연과학을 해야 돼. 양인은 철학을 하거나 인문과학을 해야 돼. 왜 그러냐? 양인은 이게 날라요. 떡떡떡떡 보고서 결론이 딱 나와요. 음인은 아니에요. 음이기 때문에 꼭꼭 하나 밟아야 돼.
밥을 먹어도 꿀떡 못 삼켜. 꼭꼭 씹어야 먹어. 그게 음이요. 양이는 아니야. 말을 타고 산을 지나가면서도 다 뭘 결론 내려. 그러나 음이는 못해. 의미는 하나하나 따져서 체계와 논리와 단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 음이기 때문에. 따지니까. 그래, 그 사람은 자연과학을 해야 돼.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요. 그런데 이건 태양인이 아니고 그냥 소양인이고 소음이다. 그러면 사회과학 같은 거 해도 돼요. 음식도 달라. 이렇게 딱 놓으면 저 사람이 숟갈이 어디로 가는가 보면 대부분 딱 알아. 아, 저건 양인이다. 저건 음인이다. 대부분 알아요. 응? 여기 참이하고 수박하고 갖다 놨거든. 근데 와서 잡수시오. 그러면 젓갈을 가지고 이걸 먹을 저걸 먹거든. 저 사람이 수박을 꼭 찍어 먹거든. 근데 이 사람은 참이를 찍어 먹거든. 수박 찍은 사람은 양인이고 참이 찍은 사람은 음인이야. 대부분 달라요. 탁 보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직업, 거기에 맞는 학문, 거기에 맞는 음식, 거기에 맞는 자기의 그 기호, 즐거움 가져야 돼요. 이게 말이죠. 지금 뭐 애드반스에서 다 잘하려고 하지만 어려움없어요. 아직도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이 또 기술과학, 이론과학을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게 영리요. 그게 영리요. 그게 역의 이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주역을 한다 해도 어떤 주역을 하나? 주역의 일부, 어느 에스펙트, 어느 부분을 하는 거지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니요. 전체를 다 알면 성적. 전체를 다 몰라요. 어느 부분, 그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리라는 건 이거는 말이지. 하늘, 땅, 사람, 이 세 가지가 다 이 속에 들었어. 천지, 만물, 그래도 인간의 천지, 하늘이 이렇게 생겼지, 땅이 생겼지, 거기서 만물이 났지, 거기서 인간이 나왔지. 본질이 뭐냐? 하늘의 본질이 뭐고, 땅의 본질이 뭐고, 만물의 생성 변화가 왜 나느냐? 인간의 본질은 뭐냐? 그런데 그것이 왜 생겼고, 어떻게 이루고, 어떻게 변화를 하느냐? 이걸 논한 거예요. 그러니 이런 철학이 어디 있어요? 지금 불교인이나 도교인들이 또 자기들은 현이상학으로 높은 공부를 한 걸로 자처하지만 육아는 뭐냐? 수신제가 지국평천하, 아버지 사랑하고 자식 효도하고, 형은 아우를 인도하고 아우는 형을 존경하고, 부부간에는 화순하고, 그런 거 가리키는 세속적인 글이다. 그렇게 봐요. 그런데 자꾸 공부하다가 나중에 그런 이 수신제가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조금 더 올라가서 우주의 원리, 평천하의 원리, 이제 춘추 주역에 들어가서 보기 시작하면 불교인이나 도교인들이 입을 벌려. 이렇게 크고 넓은 게 있는가. 중국의
대승불교의 제일 훌륭한 화엄하게 유명한 대가들이 주역을 보고서 그래서 이렇게 큰 공부가 있는가 감탄한 글이 굉장히 많아요. 교종에도 있고 화엄종, 선종에도 있어요. 이제 대승불교에 교종, 선종이 있는데 그들이 선종의 명나라 때 지우기 같은 이는 주역 설해라 주역을 가지고 참선을 해석한다. 이 중국의 화엄경 유명한 그 학자들이 그 화엄의 원리와 영리라고 해서 그 비교 연구한 게 아주 무수히 있어요. 그러고서도 다 못 읽었다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 이걸 말하기 어려워. 지금 주역이 주나라 이거 지금 나온 주석이 한 700여가 주석이 있어. 또 한대 유학, 한대 역학, 위진 시대의 역학, 또 수당 시대의 역학, 이렇게 이제 당나라 당송 시대, 송나라 역학, 명나라 역학, 청대 역학으로 쭉 내려와. 그리고 여기는 보이는 세계도 영리로 설명하고 안 보이는 세계도 영리로 설명하고 그리고 이렇게 상조로 있지 않고 기운, 에너지 이걸로 있는 것도 영리로 설명이 다 돼요. 그래서 상수, 수, 변화, 이치, 이법으로 그래서 위진 남북조 시대, 수당 시대는 상수역학이 발달하고 송나라에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주역, 전의대적이 정주학에서 성리학적으로 발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청대에 가면 실학으로 영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역 하나만 공부해도 평생 해도 못 해요. 어림도 없어요. 뭐 공부 좀 잘하고 머리 좋다고 해도 일부분 하지 절대로 전체를 통과하면 그건 하늘이요. 성경 아주 신명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안다고 할 때 어떻게 아는 거냐? 우리가 안다고 할 때 우리가 안다고 할 때 어떻게 아는 거냐? 처음에 감각. 네? 이렇게. 이게 감각이에요. 여기는 빛깔이 있고, 여기는 소리가 있고, 여기는 냄새가 있고, 여기는 맛이 있고, 여기는 촉각이 있고, 이게 감각이에요. 이 감각이 없으면 몰라요. 감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감각을 있으면 여기서 첫째 이게 이렇게 되면 둘째 거기서 감성이 생겨. 감성. 느끼는다. 그럼 생각이 나온다. 근데 생각이 나오면은 이제 분별을 해야 돼. 어떻게 이건 뭐다, 이건 뭐다. 분별지. 요게 나와야 돼. 똑같이 하면 이제 구별을 해야 돼. 아 이건 콩이고, 저건 팥이다. 어? 이건 콩이야 콩. 뭐야 이게? 요건 팥이다. 이건 콩이고 이건 콩이야. 이건 볼이다. 가령 이렇게 말하면 이건 콩이고 이건 볼이다. 볼이. 이건 무슨 팥이다. 뭐 이렇게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
근데 그걸 못하는 사람은 그것도 이게 홍숙자, 보리맥자 이것도 구별 못하면 숙맥이라고 그래요. 저 사람은 콘인지 파친지도 구별 못한다. 숙맥이라고. 숙맥불분이야. 구분 못해. 그러니까 분별제 감소 여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오선이라는 거, 응? 페어스탄트 이런 게 있어. 얘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여기서 이성이라는 거 이거 가지고 이게 리슨 페어nom부터 저걸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아룹이라는 걸 말하는 거야. 아룹. 그러니까 이거 이상에 가면 말이야 말 못해. 그거 이상에 이내에 들어와야 얘기하지. 그거 이상에 가면 감지가 안 되고 알 수가 없어. 그거 안 해야 돼요.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소위 요새 이 과학이라고 하는 말은 이거 가지고 하는 거야. 과학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느꼈으면 이 사람도 느낄 수 있어야 돼. 이 사람이 알았다면 저 사람도 알을 수 있어야 돼. 근데 이 사람은 아는데 모든 사람은 모르는 세계다. 그건 과학이 아니에요. 그건 신비한 세계인데 그건 과학에서 그건 바로하이트 제일이라는 말 안 써. 비센샤프트라고 안 한다고. 그러면 우주의 길 영리에서 볼 때는 요것뿐인가? 아니요. 여기에 하나 있는데 용선이 있다 이 말이야.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확 열리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걸 이 사람들은 그 얘기를 안 해. 예. 그렇기 때문에 주역 강의도 지금 이 범위 안에서만 설명하는 거지. 저쪽에 들어가 설명하면 그거 어떻게 학문이야? 당신은 되고 나는 안 되는데 무슨 학문이야? 거기에 보편 타당성, 실증성이 어디 있어? 그거는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당신만이 아는 그건 자기의 독선이고 자기의 무슨 도그마티시한 이론이지 그거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참 영리를 안다면 이제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시청각 여기 보이는 세계가 여기서 이게 보여야 돼. 여기서 이게 보이고 여기서 이게 보이고 이게 보이고 이게 다 여기서 다 나와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보이는 게 진짜 진상이 보이는 거야. 이 빛깔에 저 빛깔 속에 진리가 보이는 거야. 일반 사람은 빛을 보는 거지 그 빛 속에 들어있는 진정한 하늘이 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거 좀 닦아. 내가 기운이 없어서 이야기를 자꾸 할 수가 없어. 자꾸 기어들어가. 이게 우리나라의 서울대학 철학과에서 철학 제일 유명하게 잘하는 분이 있었어. 일본 대학에도 알려진 분이 있었어. 그분은 아주 진실하고 꼬박 공부해서 쌓으려서 금자탑을 쌓았어, 철학에. 그가 누구냐? 아마 여기 아는 분은 알 거예요. 박종홍 선생이라고 있어. 박종홍 선생. 이 박종홍 선생. 이거 서울대학.
교수님이고 대학원장도 하시고 청와대 문화보좌관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2, 3세에 돌아가셨어. 그런데 내가 이분한테 서양 철학을 배웠죠. 여기 성대 내가 대학원 다니고 서울대학 대학원 다닐 때 거기 이제 철학 교수가 많았지만 특히 이 선생님. 근데 1954년인가 53년인가 그래요. 이어른이 그 철학 체계를 쓰는데 철학에 대한 근본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철학이라고 하면 철학은 첫째 논리가 명석해야 돼. 엉터리 소리 하면 안 돼. 그 체계 논리가 명석하고 아주 판명해. 클리어하고 디스팅트하고 명석 판명하지 않으면 철학이라고 볼 수가 없다. 아니 이렇게 했다가 뭐 엉터리 소리 쭉 하고 딴소리 하고 말이야. 그건 무슨 철학이요. 체계가 있고 논리가 있고 그 보편타당성. 여기서 보편성. 이게 보편성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타당성. 보편타당성이 없으면은 철학이 아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평생 여술에 이 논리학을 체계화시켜서 쓰겠다. 동양의 논리, 서양의 논리, 이 전체의 논리를 체계화 쓰겠다. 그래서 첫째, 제일 처음에 이걸 떴어요. 일반 논리학. 논리학 안 배운 사람은 철학할 수 없어요. 여기 철학과 다녔다고 해도 논리학 했나 물어봐야 돼. 논리학 안 배웠다 그래. 아예 안 배운 거였어. 철학개론, 철학사, 기초적으로 논리학을 안 배웠다면 그건 철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일반 논리학, 이걸 형식논리학이라고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일반 논리학, 칸트의 형식논리라는 게 이거 일반 논리학을 말하는 거야. 그걸 배우지 않으면 3단 논법을 몰라. 그 설명이 안 돼. 사람은 낳지만 언젠가 죽는 것이다. 그게 원칙이 있다 그러면 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너는 언젠가 죽는다. 이렇게 3단 논법으로 딱딱 떨어져야 돼. 엉터리 소리를 하면 안 된다고. 거기서 그 일반 논리학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돼.
박성선이 일반 논리학 강의를 하는 걸 내가 꼬박꼬박 들었어. 시험 봐서 100점 맞았어. 그대로 내가 아니까. 근데 저것만 알아가지고 되느냐? 안 돼요. 그건 초보적으로 하는 거야. 그 다음엔 뭐냐? 인식논리학을 해야 돼. 인식논리학. 인식논리학은 말이야. 이건 소위 진리.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는 무엇이냐? 소위 이 바로 화이트 트루스라는 게 뭐냐? What is the truth? 무엇을 진리라고 하느냐? 이제 먼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듣는 거지, 철학하는데.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돼.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거지. 진리를 어떻게? 어떻게? 여기다 어떻게가 이거 어떻게? 체득하는 게 그냥 내가 머리로 아는 게 아니요. 내가 체득해야 돼요. 진리를 내가 인식해, 내가 알아들어야 돼. 그래서 머리로 진리 인식을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체득하는, 체찬하는, 그 체득의 논리거든요, 요거는. 그러면 여기서, 이건 어떻게 아느냐, 이런 문제예요. 근데 아는 데 대해서는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어. 누가, 무엇을 아느냐,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건 인식 주체, 요건 인식 대상, 이건 subjectivitet, objectivitet, 이 두 개가 있어. 내가 진리를 어떻게 체득해서 내 것으로 체인할 수 있는가. 진리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렇게 아주 리얼하게 있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거다. 여기 이게 무슨 촉구가 있으니까 촉구 좀 알지. 촉구 있어도 내 의식이 없으면 모르는데 내 의식이 없으면 이거 있어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주어진 능력, 우리가 알 수 있는 능력을 선천적으로 인간이 타고났기 때문에 그 주체적으로 선천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을 인지하는 거다. 그럼 이쪽으로 간다면은 이건 아이디얼리스틱한 거고 이쪽으로 간다면 리얼리스틱한 거니까 이쪽으로 가면 리얼리즘, 이쪽으로 오면은 아이디얼리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철학의 경험주의냐, 관념주의냐가 대립하는데 바로 인식의 문제라고. 중국 사람들은 이쪽에 강해요. 인도 사람들은 이쪽에 강해요. 내 의식이 꺼지면 세상이 꺼지는 거고 내 의식이 살아나면 재앙법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 인도적 사유요. 그 유식론, 의식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무시하면 불교를 못해. 인도 철학 무슨 산스크릿 무슨 고대 베다에서 우파니샤드 요새 이 인도 여러 가지 종교들 하나도 못해. 그걸 못해. 중국 사상은 이걸 모르면 안 돼. 거기는 실용주의요. 왜 그러냐? 황하가 흘러서 거기서 농사 짓고 사는데 추워. 그리고 먹을 게 적어. 홍수가 난다, 씨가 묻어. 그러니까 그 사람 부지런히 노력하지 않으면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이렇게 중국 사람들은 노자가 돼. 노작이라는 게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부지런해요. 거지도 부지런해요. 중국 사람들. 왜 그러냐? 일하지 않고는 먹을 게 없거든. 저축하지 않고는 먹을 게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적 사회라는 건 전부가 실이야. 실. 인도적 사회라는 건 뭐냐? 이건 아니야. 전부가 관념이야. 이 관념. 관념. 나중에는 비공짜. 여기는 실이야. 여기는 공이라고. 이 공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들으려면 공부 많이 해야 돼. 이 실의 의미를 제대로 알으려면 굉장히 어려워. 실자, 실효, 실효, 실공. 무슨 실자가 많지만은 진짜의 실, 진리의 실장이 뭐냐 이렇게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워. 이 공짜라는 게 이 세상 보는 거 이거 다 가상이고 허망이고 욕심의 반영이고 다 아니요. 진리로서 내가 돼서 진리로 보이는 거 그것이 실장이다. 이제 그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 두 관계를 따지는 것이 철학의 중요한 거다. 이게 인식 논리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도 안 돼. 소위 변증법 논리요. 이건 생성의 논리라고. 이건 발전의 논리라고. 발전의 논리. 여기는 스태틱한 거요. 이렇게 정적으로 보는 거야. 요거는 고열정적. 여기는 동적으로 보는 거야. 이건 동적으로. 이건 발전의 논리라고. 꽃은 꽃이 아니요. 열매가 될 거야. 구름은 구름이 아니요. 비가 될 거야. 이렇게 변하는 거야. 그런데 그걸 아주 스태틱하게 딱 잘라놓고 그걸 자꾸 설명하고 앉았는데 아니죠. 이 변증법, 디알렉틱스라는 그거를 모르면은 진정한 철학을 못한다. 지금 정적인 논리, 동적인 논리로서 이 변증법 논리라는 걸 모르면 안 된다. 근데 이게 변증법이라는 건 저기 있어요.希腊에서부터 있는 거야. 그렇지만 독일에 와서 아주 발달했어. 특히 헤겔의 유심변증법. 헤겔의. 이제 보예르 바하, 칼 마르크스를 통해서 유물변증법. 유심변증법이 있고 유물변증법이 있어. 변증법 논리는 통하는데 유심적인 것이냐. 응? 헤겔같이. 아주 이 우주에 보이지 않는 벨트가이스트, 우주정신. 이런 건 다 정신적으로 유심변증법. 그런데 보예르 바하라든지 마르크스는 유물변증, 실제 사실이 변하는 거야. 사실이. 생물 자체가, 물건 자체가 변하는 거야. 사회 자체가 변하는 거야. 인간 자체가 변하는 거야. 이렇게 그거 변하는 논리로 보거든. 이제 이걸 다 공부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하나의 정체가 있다 하고, 여기 하나 정체가 있다 하면, 여기 정체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여기 반체가 있어요. 여기 나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면 너라고 하는 게 반드시 앞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정체, 안지희에 대해서 상대방의 휘어지시, 대자가 있다. 이거는 이건 적자라고 해요. 적자. 이건 대자라고 해요. 대자. 대자. 그래서 이 적자와 대자가 이렇게 상반하는 거예요. 이게 대립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적자와 대자가 상대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거야. 통치자와 피치자, 노동자와 기업주, 이게 언제든지 교사와 제자, 이렇게 상대적으로 대치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그 대치 관계는 대립 관계에 있는 거다. 대립 관계에 있어. 대립 관계에 있기 때문에 투쟁이다.
투쟁하는 것이다. 투쟁하는 것이다. 그래서 변증법에는 적자하고 대자가 이렇게 그 오브젝티비테트가 이 서로가 투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주 스트러글 포 익시스텐스 투쟁의 관계에 있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투쟁에서 이겨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여기서 승리를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윈의 진화론 같이 반드시 이 세상은 만물이 서로 경쟁하는 게요. 만유 경쟁의 시대예요. 그래서 우등한 것과 열대한 것이 있음을 우등한 것이 열대한 걸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여기도 정과 반이 대립 투쟁을 통해서 이 정반이 합으로 간다. 정과 반이 일에 대해서 이 합으로 간다. 이렇게 합한다. 그래서 여기에는 투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이 한 단어, A라고 하는 것이 여기 B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A 다시로 한다. 그러면 여기서 반드시 B 다시가 나온다. B 다시 이게 A 다시 B 다시 싸워. 싸워가지고 이제 더 올라가고 합이 되는데 여기는 A2 다시 B2 다시가 또 싸운다. 이래서 진화하고 발전하는 것이다. 변증법 논리예요. 그거 보려면 오늘날 이 자본주의 투쟁이라든지 사회주의 이론을 몰라요.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공산주의도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게 유신변증법이건 유물변증법, 변증법은 투쟁의 이론이거든. 그게 오늘날 철학이요. 이게 산업경쟁도 경쟁인데 이걸 내가 이겨야 돼. 이게 지면 안 돼. 저걸 이겨야 되고. 북쪽에서 연평도를 공격했다. 그럼 반격해서 이겨야 돼요. 집은 비질리고 이기면 질지요.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리를 아느냐 모르느냐 해서요. 변증법 논리의 강의를 박 선생님 저 인식논리학을 강의했어요. 서울대학에서. 내가 다 들었어. 꼬박꼬박 들었어 내가. 그리고 부산에 피란 가가지고 변증법 논리를 했어. 유교사변 나가지고. 거기서 내가 부산서 변증법 논리를 내가 다 들었어. 헤이겔의 유신변증법의 특징, 마르크스의 유물변증법의 특징, 그것을 그냥 논리적이 아니라 사회투쟁론, 사회투쟁 발전론, 그래서 이 볼셰비키 혁명, 그리고 무산대중의 그 연합체계, 그리고 가해자인 자본주의, 다수의 피해자인 무산대중은 소수의 부유층에 대해서 지배받는 거고, 저 사람은 우리를 가해하는 자, 춥고 배고파도 옷도 안 주고 밥도 안 준다. 그럼 어떡하나? 저 사람은 가해고 우리는 피해자인데 스크럼을 짜자. 어깨동무하는 거야. 민족이 관계없어요. 국가, 민족, 문화 초월해요. 세계 노동자여 단결하라. 그리고 투쟁하라. 저게 피해 의식을 받은 저게 계급 의식, 클래스 콘시스에서만 가지고 안 돼요. 아주 투쟁을 해야 돼. 그래서 다수의 노동자가, 다수의 빈민이 연합을 해서 우리를 호통을 주니까 그를 타도해야 한다.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민주주의 이후에 능력 있는 것으로 발전해서, 여기 봐. 이게 동양 고전에는 옛날 우리 인류 문명이 오래기지 않아요.
이 지구가 47억만 년 왔대. 이 불덩어리가 뚝 떨어진 거예요. 이 은하수에서 하나 떨어진 별이요. 그 나이가 몇 살이냐? 아직 50억 년이 안 됐죠. 그러면 47억만 년 전 올라가면 지구 없지. 지구 없던 거예요. 근데 그게 생겼거든. 근데 이게 식어. 불덩어리가. 그래가지고 바다가 생기고 육지가 생겨서 지구가 식어서 거기서 미생물이 나고 이제 곤충이 나고 식물이 나고 동물이 나고 여러 가지 동물 중에 인간이 최후로 났죠. 그래서 최후로 난 인간이 얼마 됐느냐? 호모사피엔스가 제1빙하, 제2빙하, 제3빙하, 지금 제4빙하에 간빙되어 있다던가. 언제 났느냐 하면은 12만 년 전에 났대. 그 12만 년이 나가면 이렇게 서서 다니는 인간은 없지. 동물은 겨댕겨요. 사람은 섰잖아. 서서 다니는 동물은 아무것도 없어. 침판지가 가끔 쓰지. 원숭이도 쓰고. 그러나 도로 구부려야 돼. 이렇게 쓴 건 사람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섰다고. 이렇게 섰다고. 여기는 하늘이고, 이건 땅이다. 이렇게 섰다고. 이건 머리고, 이건 발이라고. 이렇게 섰다. 발이 왜 넓적하냐? 머리를 왜 둥그러냐? 하늘은 땅은 못하거든. 그러니까 발바닥이 넓적하게 땅을 뒤지지. 머리가 왜 둥그냐? 우주가 둥글기 때문에 둥근 거야. 이건 양이고 이건 음이야. 그 천지를 가지고 이렇게 섰는 게 인간이야. 그 하늘도 있고 땅도 있는 거야. 정신도 있고 육체도 있는 거야. 정신적으로 건전하고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돼. 그래야 사람다운 사람이야. 육체는 있는데 정신이 없다. 그런 사람도 있지. 식물인간. 그건 숨은 쉬고 뭐 영양도 먹는데 정신은 없거든. 그건 불구자. 정신은 있는데 육체가 없다. 사람의 정신은 있는데 육체는 없어.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것도 사람 아니야. 그런 게 어딨나? 정신만 있고 몸뚱이 없는 게 어딨나? 모르지요? 꿈꿀 때. 꿈 꿔봐. 꿈에 등산을 하고, 뭐 친구들하고, 차도 마시고, 뭐, 다 기분 좋게 노래도 하고, 딱 깨보니까 꿈이거든. 그건 육체 없잖아. 그 사람 아니야. 정신과 육체가 양과 음이 합덕을 해서 음양합덕으로 이렇게 건전하게 정신적으로 아주 건전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이렇게 음양이 합덕된 게 사람인데 하늘과 땅이 하나로 영육이 쌍전할 때에 인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거는 다른 동물하고 달라. 그게 마녀의 영장이라는 그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하늘과 있고 땅이 있는데 그걸 연결시킬 수 있지. 그 때문에 이렇게 내리 서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서는 게 이게 사람이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할 때 이 아자가 여기 하늘이고 으는 이거는 땅이요. 그래서 하늘과 땅 의아가 이게 천지인 삼재인데 사람은 이걸 연결시켜 놨다. 그래 이름이 요거 내리근 거 요게. 여기 내리그면은 사람이요. 이게 주문자에 중국말에도 이 내리근 이자가 사람이라는 뜻이요. 이게 이렇게 말하면 아예 뭐 이거 나 아니요? 이거 내리근자나. 이시
나라고 할 때 이렇게 이자 쓰고 이렇게 이러지만 이것도 사기를 요거 내리는 거예요. 전부가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냥 이자라고 해요. 저희가, 이가, 산지기, 고지기, 뭐 전부 이자 쓰잖아. 이가 왜 이래? 이자.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이렇게 연결돼야 사람이야. 그런데 이 천원지방으로 이렇게 된 그 인간의 차원이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머리에도 아까 말하는 한량없이 올라가고, 여기도 한량없이 이게 넓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올라가고 하나는 이렇게 내려가고 옆으로 가고. 이건 땅이고 이건 하늘이야. 이게 하늘이고 이건 땅이야. X축과 Y축이 있어야 여기 좌표가 생겨. 플러스축, 마이너스축, 이게 상하가 다 생기는 거예요. 좌우 상하가. 그러니까 이러한 그 판국, 변화의 입장, 시간적인 관계에서 대대가 아니라 이렇게 영어 소장으로 변하는 것, 성했다, 쇠했다. 또 A라고 하는 것, B라는 게 대립관계에 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전부 움직인다. 움직이는 거야. 아주 변동불거야. 이렇게 하나도 가만히 있는 게 없어. 자꾸 변동하는 거지.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자꾸 움직이잖아. 우리가 사는 생활이라는 것이 이게 생명인데, 이게 활동인데, 생명이라는 건 이게 목이라고. 목의 숨이라고. 목숨이라고. 목숨은 쉬지 못해요. 들어오시면 또 내쉬어야 하고, 내쉬면 또 들으셔야 하고. 쉴 수가 없어. 다른 건 다 쉬는데 숨 쉬는 건 쉬지를 못해.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는 게거든. 변하는 게거든. 변하는 게. 이걸 변하지 않고 이렇게 고정시켜서 이렇게 아주 움직이지 않는, 이렇게 정적으로 이렇게 변동하고 있는 걸 모르고, 이 우주라는 건 전체가 움직여요. 피가 움직이고, 숨이 움직이고, 우리 기운이 움직이고, 경락이 움직이고, 전부 움직이는 거야. 저와 내가 관계 속에서 움직이고, 전부 움직이고, 변동하고 있는데, 그 변동하고 있는 걸 모르고, 그냥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고정해 있는 줄 알아.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여러 가지 변동의 논리, 여기 동적인 논리라고 했지만, 특히 역의 논리라는 것은 이 변화의 논리, 변화, 생성, 어떻게 해서 생했고,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서, 어떻게 해서 이게 쇠해서, 어떻게 해서 여기서 병들고, 그래서 이게 죽는 건가. 이게 생성, 병사가 이게 있는 거야. 이게 자꾸 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변동하는 논리를 모르면은 주역은 몰라. 이게 여기 나를, 달을, 이게 달월자야. 달월자인데 이게 이래서. 이런 얘기라. 이건, 이게 동화뱀이라는 벌레가 있는데, 그게 빛깔이 눈에다 퍼냈다 이렇게 한데, 낮에 다르고 밤에 다르고. 그래서 이게 동화뱀 그린 건데 빛깔이 변한다고 역자라고. 그게 아니라 이런 얘기야. 난과 달을 의역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역이라는 건 이 변정과 같이 논리로 움직이는 논리는 통해요. 그런데 여기는 전부가, 이건 투쟁의 논리야.
여기는 전부가 화해의 논리. 화합의 논리. 화해의 논리. 여기 투쟁의 논리. 여기 달라요. 여기 어려워요. 이 논리를 알기 위해서는 굉장히 공부가 어려운데 박종홍 선생이 역의 논리를 마지막에 쓰고 내가 가겠다. 그걸 일반 논리학 쓴 그 뒤에 아주 계획표를 써놨어. 젊어서 거기까지 가기로. 그랬는데 73세인가 돌아갔을 때 못했어. 그 돌아가실 때 제자들을 불러서 내가 유감이 있는 게 뭐냐 다 없는데 내가 역의 논리를 쓰겠다고 공포를 해놓고 그걸 못 쓰고 가는 것이 내가 아주 내 뜻을 못 이룬 유감이다. 그렇게 하고 갔어요. 좀 어렵거든. 어려워 역의 논리를. 이제 그런데 1954년인가 53년인가 그때 6.25 사변 나고 정전협정하고 그리고 부산서 환도했어. 조금 쉬어야겠어. 내가 지금 얘기를 못하겠어. 조금 쉬었다가 내가 조금 얘기해. 말이 안 나오나. 이러다 내께서 조금 재미있는 얘기, 참고되는 얘기를 내가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주역은 책 보면 나와. 그 구석서 보면 나오는데 거기 없는 얘기를 내가 하려고 하는 거야. 조금만 쉬어야 돼.